House Resolution 121. 지난 2007년 7월 미국 연방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0년 10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공립도서관에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다. 위안부 문제가 한국을 넘어 미국 등 세계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결실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의 한가운데에 재미동포 시민운동가 김동석 씨가 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10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의 터전이다.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이곳을 찾아왔다. 미국 뉴욕 시민참여센터에서 시민운동가로 일하며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미국 사회에 알린 김동석 씨. 꼭 마주 잡은 손. 서로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에 지난 시간 함께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그거 태극기, 미국 국기. 태극기 가지고 있었어. 다 보면 좋겠다. 그때 참 좋았어. 김동석 씨와 김군자 할머니의 첫 만남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7년 2월 김동석 씨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김군자 이용수 할머니를 미국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할머니들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60년 넘게 가슴에 묻어뒀던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했다. 할머니들이 증언을 너무 용감하게 했어요. 이용수 할머니는 앉았다 펄떡 일어나면서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이걸 알리려고 80에 들었으면서 내가 사는 대구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 갔다 국제법을 알려고 이러면서 막 치면서요.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지만 청문회가 끝난 뒤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일본은 1,000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며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막으려 했다. 일본의 거친 공세에 김동석 씨와 한인 동포들은 직접 발로 뛸 수밖에 없었다. 김동석 씨는 동포들과 함께 발품을 팔며 미국 시민 9,000명의 위안부 결의안 지지 서명을 받아냈다. 위안부 결의안을 워싱턴에서 하면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스트리트 로비스트라는 거. 길거리에서 로비를 한다. 워싱턴에서 로비스트들은 다 부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슈는 일본이 딱 맡고 있기 때문에 의원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어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지를 보고서 의원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대쉬를 하는 거죠. 2007년 7월 30일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이 미 전역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 연방의회를 움직여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킨 100년 이민 역사의 첫 번째 성과물 하원 레졸루션 121입니다. 일본으로 이겼잖아요.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한 뒤에도 김동석 씨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김 씨는 모금 활동을 벌여 지난 2010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공공도서관 앞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기림비를 세웠다. 또 미국 국민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알리는 교육을 3년째 실시해오고 있다. 뉴욕 시립대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은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화상 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도 생생한 증언이 전달되고 있다. Even though at the beginning it was like really sad, I felt like crying, but now like after hearing his story, I'm inspired to fight for her. 그러니까 몰랐다가 아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면서 적극적이죠. 길티 필링을 갖습니다. 죄책감. 알지 못해서 그렇죠.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먼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들이 어떻게 이걸 많이 알리게 하는가. 서울의 한 대학가에 있는 카페에서 김동석 씨가 젊은이들을 만났다. 젊은이들이 만든 사회 혁신 그룹 더 넥스트의 정기 모임 행사다. 휴일인데도 40여 명의 회원들이 모였다. 그 더 넥스트의 인원들이 미국 방문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무실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뭘 했는가. 그래서 저는 또 반대로 더 넥스트가 어떤 사람들이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왔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됐다. 김동석 씨는 직접 준비해온 영상 자료로 미국 한인 동포들이 일궈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젊은이들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사람이 많이 사는 큰 사회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적은 숫자가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볼 때. 그걸 공유하고 싶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좋은 뜻을 갖고 적은 숫자라도 하면은 되더라. 그런 거 쉐어하고 싶었습니다. 김동석 씨의 이런 열정은 참석한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섰다. 위안부 문제라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그리고 정말 실제 효과가 있게 그렇게 정당하게 그렇게 어떤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저희에게 주는 울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민족 감정이 아닌 인권과 평화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김동석 씨. 오늘도 그는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작지만 힘찬 보폭을 내딛고 있다. 세상에 그냥 되는 없고 공짜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할 겁니다. 어떻게? 정치 참여를 통해 힘을 만들어야 위안부 결의안, 제2, 제3의 이런 일들을 또 할 수 있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안위를 만들려면 한미 관계를 잘 결합시키려면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야죠. 이거 계속 해나갈 겁니다.